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역동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역동사를 기존의 사역동사였던 정의에서 좀 거슬러는 의미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강요하다, force라든지 혹은 명령하다, order라든지 이렇게 뭔가 행위를 갖다가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까지 사역동사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은 전통적인 사역동사의 개념 정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갖다가 좀 잡기 위해 가지고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쌤이 사역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역동사란 무엇인가? 사역동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역동사는 일반적으로 영어학습자들이 알고 있듯이 사역동사가 목적어를 취했을 때 그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그 목적어의 의미상의 주어의 동사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하는 목적 보호의 동사의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는 이러한 형식을 취할 때 앞에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he ordered me to do the work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me 다음에 to do, to 부정사가 왔는데요. 근데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동사들 가운데 order, 명령을 하다든지 혹은 force, 강요하다든지 혹은 command, 역시 명령하다, compel, 역시 강요하다든지 어떤 상대방의 행위를 갖다가 요구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지금 정의하는 어떤 그런 일부의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order, force, compel 이런 따위의 동사들은 그냥 to 부정사와 결합하는 동사일 뿐이지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의미가 강요를 한다, 명령을 한다 해가지고 그게 사역동사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역이라는 이 작구적 의미를 갖다가 잘못 오해한 것이 아니고 사역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사역동사를 정의를 하면은 사역동사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취하고 그 목적어가 목적의 동사로서 동사 원형이 오는 이러한 구조를 취할 때 앞에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한다고 말했죠. 자, 예를 보면 he had me do the work 했습니다. 그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시켰다. 혹은 그가 나를 시켰어. 나는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 결합하는 to 부정사 뭐뭐 하도록 강요했다. 강요를 해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냥 강요를 했다라는 사실만 표현할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사역동사에서는 그 뒤에 나오는 행위의 결과까지 완전히 완성되었을 경우를 사역동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he had me do the work를 그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시켰다. 이 의미 플러스 결과적으로 그가 나를 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결과에까지 이 사역동사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force나 order나 이런 명령하다, 강요하다라는 동사는 그 행위의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건의 추이를 봐야만 그것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역동사와 지금 사역동사로 오해되고 있는 force나 order나 compare나 command하고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바로 사역동사는 그 행위의 결과까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예를 가지고 사역동사와 비사역동사의 차이를 갖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에서 쌤은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 그만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코미디 프로 동작 그만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군대 내무반 생활을 그린 건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때 이제 쌤이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병들한테 가장 많이 외치던 소리가 동작 그만이고 이 동작 그만에는 날아가는 총알도 멈춘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동작 그만은 날아가는 총알도 멈추게 하지만 그러나 항상 고문관은 항상 있었다 이거죠. 그 동작 그만이라는 명령에 강요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딱 멈추지만 고문관님께서는 항상 미동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동료 훈련병들을 괴롭게 했죠. 그렇게 해서 고문관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I ordered him to stop 했습니다. 자, 내가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제식훈련할 때 제자리 쓱 했는데 안 쓰고 발을 움직이는 친구 꼭 있습니다. 한두 명 고문관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ould가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그 친구를 갖다가 딱 멈추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까? 아까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사역동사의 결과의 어떤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명령했을 뿐이죠. 했는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었어요. 따라서 명령을 했을 뿐이지 결과는 완성되지 않았죠. 이게 이제 to 부정사의 성질에서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령하다, 강요하다라는 의미는 이 의미만으로서 사역동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역동사는 그 시킨 혹은 부린 좀 뭐 그냥 명령을 했다고 했을 때도 그 행위가 완전하게 결과로 완성되는 것을 갖다 표현할 때 사역동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사역해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군대에서 사역, 요즘 사역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뭐 봉사활동이랑 뭐 다른 용어로 쓴다고 그럽니다. 근데 군대 생활할 때는 뭐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사역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민간인들 뭡니까? 추수할 때 혹은 모신기 할 때 가가지고 같이 이제 민간인들 도우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사역은 말 그대로 사역은 고문관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역은 고문관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결과를 다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역의 의미라는 것은 불일사자의 불일역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그 결과를 딱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I had him do the work. 내가 그 일을 그에게 시켰어. 그래서 이 녀석이 그 일을 해놨어. 이 일을 했어. And he did. 이 결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사역동사 had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역동사는 그러면 왜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동사를 쓸까요? 원형동사가 어떤 성질을 가지길래 이 결과까지 완전하게 완성을 갖다가 표현하는 사역동사와 결합돼서 사용될까요? 즉, 원형동사의 의미를 혹은 성질을 개념을 잘 이해하면은 왜 사역동사, 더 나아가서 나중에 지각동사도 역시 원형을 쓰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목적보호로서 왜 동사 원형이 쓰이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체화할 수 있습니다. 원형동사는 마땅히, 반드시, 그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 사역의 의미는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그러한 행위나 사실이 일어나고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린다라는 의미 자체가 일절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예외를 갖다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부리면 부리는 대로 그 부림을 당해야 하는 것이 이 사역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원형 동사는 to가 떨어져 나갔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말에서도 하다 이렇게 하면 동사가 영어의 do의 의미로 우리가 하다죠, 그죠? 하다의 원형을 여러분들이 딱 머리 그려 보십시오. 하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딱 이미지로 떠오르죠, 그죠? 하다 하면 어떤 행위를 딱 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원형 동사는 그러한 행위를 결과적으로 딱 표현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갖다가 어김없이 발생시켜야만 하는 사역동사와 원형동사는 궁합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에는 명령이 들어왔을 때 이때 명령은 그냥 앞에서 본 old하고 다릅니다.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사역적 명령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그러한 사역의 명령이 딱 들어왔을 때는 그걸 듣고 안 듣고 눈치 보고 재고하는 게 없습니다. 딱 그 사역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곧바로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딱 드러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 had him stop 하면은 내가 그 녀석을 딱 멈추게 했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멈추도록 시켰어. 그런데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몰라. 이거는 사역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녀석으로 하여금 딱 멈추게 만들었어. 이게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옛날 조선시대 때 성곽을 쌓는다든지 할 때 우리 그 민중들을 갖다가 막 동원을 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죠. 그죠?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서 만약에 도망을 간다든지 참여를 안 한다든지 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우리 전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근무해 보신 분들은 실감하실 겁니다. 그 엄청난 눈을 갖다가 치우는 사역. 그거는 제일 말년 왕고참부터 저 쫄병까지 예외 없이 그냥 나가서 다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아마 전방에서 해보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to 부정사는 이게 이제 나중에 부정사와 동명사 구분해서 우리가 학습할 때 선생님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to 부정사는 그 안에 행위자의 이 행위를 하는, 즉 to 부정사의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의도, 희망, 기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force 강요를 했죠. 앞에서 order 명령을 했죠. 군대에서 제식 훈련할 때 동작 그만 제자리 섰 했는데 고문관님께서는 전혀 자신의 의도대로 그냥 한 발짝 더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사익이 아니죠. 따라서 to 부정사는 행위자의 의도, 희망, 기대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완벽한 결과를 갖다가 완성해내는 것을 요구하는 사역동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동사에는 to 부정사가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기존의 사역동사의 정의를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목적 보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정의한 것도 사실은 미흡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만 하니까 뭐 ing나 과거분사 pp가 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학습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동사의 정의는 사역동사의 목적보호로서 to 부정사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것입니다. 즉 사역에는 눈치 보고 쌩 까고 하는 그런 어떤 고문관적인 그 행동이 전혀 개입될래야 개입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키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그러한 의미, 성질을 가지는 마땅히 그러하고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형 동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I had him stop.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I had him to stop. 차라리 시키지를 말지. 자,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I asked, I begged him to stop. 차라리 빌으라 이래 넣었죠. 이 ask와 beg 자리에 force나 compel을 넣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 가운데서도 compel이나 force하는 강요하고 명령하는 그 행위에 이란 ask와 beg의 성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야 안 하면 너 죽어. 반드시 해야 돼. 한데 속으로는 야 제발 좀 해줘. 이런 심리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사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눈 딱 부릅뜨고 해 이러면 바로 하게 돼 있는 게 사역동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충분히 사역동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죠? 보다 더 자세한 사역동사에 대한 내용은 사역동사 본 강의에서 설명합니다. 물론 지각동사도 설명하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굉장히 아주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와 결합하는 원형동사는 동사문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파도 어떤 분량도 우리 예능 프로에서 뭐 분량 하는데 그 분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원형동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정법과도 연결되고 조동사와도 연결되고 아주 많은 영역에서 이 원형동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역동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각동사와 더불어 사역동사 본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